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뉴스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남북한 통일 전격 합의. 이 순간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죠. 세계 5위의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신흥 강국이 하루아침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일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의 이웃 일본입니다. 도쿄의 총리관저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와 주변국들이 이를 왜 두려워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먼저 숫자를 한번 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대략 2,6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면 약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합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본은 현재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통일한국은 북한의 젊은 인구가 합쳐지면서 상대적으로 활력 있는 인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일본 정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의 수교를 끊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납치 문제 해결이나 경제 협력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진짜 의도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이 북한에 제시한 보상금 규모입니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 있으면 힘이 분산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견제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됩니다. 게다가 핵기술까지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를 보면 통일 한국을 잠재적 위협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일본 안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상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산적해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계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북한을 동맹국이라고 부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중국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 주도의 통일입니다. 친중 성향의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향권 아래 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북한의 GDP는 정확한 통계도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대략 추정치가 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한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은 3만 달러가 넘지만 북한은 1천 달러도 안 됩니다. 기술 수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이 북한 전체 GDP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통일은 어차피 한국 주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은 악몽과 같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중국과 미군 사이에 북한이 하는 버퍼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압록강까지는 불과 700km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 코앞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계속 지원합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면서 동시에 너무 강해지지도 못하게 조절합니다. 북한이라는 완충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을 볼까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미국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가장 큰 명분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도 약해집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완벽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국민들은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이제 평화가 왔는데 왜 미군이 계속 있어야 하나요? 미군 철수 여론이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은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전략 문서들을 보면 한반도 현상 유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통일 지지, 속으로는 현상 유지. 이것이 미국의 실제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 중국, 미국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통일 후 군사력의 엄청난 변화.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군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북한은 35위 정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순위를 합치면 안 됩니다. 통일 후의 군사력은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먼저 북한의 무기 체계를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군의 무기 대부분은 구식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소련제 무기들이 아직도 현역입니다. 이런 낡은 무기들은 통일 후 대부분 폐기될 것입니다. 유지 비용이 더 들고 현대전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 기술입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도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ICBM급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인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일한국은 핵기술을 가진 과학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핵무기 제조 시설도 손에 넣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노하우는 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K 흑표 전차를 한번 볼까요? 이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방어 시스템, 최신 화력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3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봅시다. 유럽의 주요 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전차를 모두 합치면 약 1,000대입니다. 한국 혼자서 유럽 주요국 전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공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곧 실전 배치됩니다. 이것은 4.5세대 전투기로 F-35의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F-35를 60대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추가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통일 후에는 이런 최신의 전투기들로 한반도 전체의 영공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능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형우 미사일 시리즈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주변국 해군에게 큰 위협입니다. 해군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이미 운용 중이고 3척이 더 건조될 예정입니다.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강화되고 있죠. 214급, 손원 1급 잠수함들이 계속 진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특수 전력까지 더해집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산악 전투, 침투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통일 후 이런 인력을 재교육하고 현대화된 장비를 제공하면 엄청난 전력이 됩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통일 후 이런 사이버 전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은 사이버 전쟁 능력에서도 강국이 됩니다. 군 인력 규모도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군은 약 55만 명, 북한군은 120만 명 수준입니다. 통일 후에는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정예 인력을 유지하면서 50만에서 7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 시기에도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군수산업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T-50 훈련기, 천궁대공 미사일 등이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는 생산 기반이 더 커지고 북한의 저렴한 인력을 활용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됩니다. 핵기술을 가진 잠재적 핵보유국이자 첨단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 통합이 가져올 폭발적 변화,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통일은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물류혁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륙에 붙어 있지만 북한 때문에 육로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중국 상하이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몇 주씩 걸리는 해상 운송을 해야 하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6시간도 안 걸립니다.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 연결입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 즉 TKR이 완성되면 이것을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간이 해상 운송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류 비용도 크게 감소합니다. 해상 운송에 비해 철도 운송은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날씨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자원은 통일 경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북한 땅 밑에는 엄청난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철광석, 석탄, 금, 은, 아연 등도 풍부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를 최소 3천조 원에서 최대 7천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1년 GDP를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원들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철광석, 석탄, 석유 등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합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자원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니까요. 토지 개발의 기회도 엄청납니다. 북한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발할 때 토지 보상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큰 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지 보상비입니다.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토지 보상비가 전체 비용의 3050%를 차지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개발이 거의 안 된 백지 상태입니다.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짤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자율주행차 중심 도시, AI 기반 도시 등 미래형 도시를 실험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력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2600만 명의 인구 중 상당수가 젊고 건강한 노동 인력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술 수준이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재교육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같고 문화적 배경도 비슷합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인력을 들여와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면 제조업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한국은 임금이 높아져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북한 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만 시설도 크게 늘어납니다.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 등을 현대화하면 새로운 물류 거점이 됩니다. 특히 나진항은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서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이 포화 상태인데 북한의 항만들이 이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등 아름다운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화 콘텐츠가 결합되면 시너지도 생깁니다. 북한의 예술단, 서커스, 전통공연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제작 기술을 접목하면 새로운 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도 개선됩니다. 북한에는 수력 발전 잠재력이 큽니다. 산이 많고 강이 많아서 댐을 건설하기 좋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지으면 청정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통일 경제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남북한의 GDP를 합치는 게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로 2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후 2030년 안에 한국이 세계 5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사회음화적 통합과 심리적 치유. 하지만 통일의 진짜 가치는 경제나 군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치유와 통합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적으로 취급합니다. SNS에서는 매일 진영 논리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념 갈등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은 분단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좌와 우우, 진보와 보수, 친북과 반북,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의식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도 항상 이념 논쟁으로 번집니다.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면 좌파라고 공격받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면 수고하는 딱지가 붙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적과 동지로 나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터키, 칠레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죠. 선진국 중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이 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서먹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분단이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에게 흑백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도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조금만 체제를 비판해도 반동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분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상처입니다. 통일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북한이라는 적이 사라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같은 국민이 됩니다. 이념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죠. 물론 통일 초기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실업과 소외를 겪었습니다. 서독 주민들은 통일 비용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합이 빠릅니다. 동독에서 태어나 통일 이후에 성장한 세대는 더 이상 동독인과 서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독일인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일 후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남북한의 구분 없이 그냥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일 후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통합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남북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교육 말입니다. 언어 통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70년의 분단으로 남북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남한에서는 외래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는 같습니다. 몇 년의 적응 기간이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남한의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보고 북한의 영화를 남한 사람들이 보면서 서로의 삶을 알게 됩니다. K-팝과 북한의 전통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통합에 좋은 매개체입니다. 이미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일 후에는 진짜 하나의 팀으로 국제대회에 나갑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자체로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립니다.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큰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도발, 국지전 가능성 등이 항상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이런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휴전선 이남만 관할합니다. 통일 후에는 이런 모순이 해소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진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항상 북한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도 꿈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도 재평가됩니다. 지금은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지점입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가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 절감과 청년 세대의 해방, 통일이 가져올 또 다른 엄청난 변화는 국방부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년 GDP의 약 2.83%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57조 원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국방에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55만 명의 병력,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의 전투기, 수십 척의 군함,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통일 후에는 이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더 이상 휴전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국방비도 GDP의 1.52%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약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20에서 30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하지만 국방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시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은 약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큰 소실이지만 국가 전체로 봐도 막대한 소실입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군대에 갑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경제적 가치, 창의적 아이디어, 혁신적 기술들이 18개월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통일 후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심지어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자유가 훨씬 커집니다. 대학 진학 시기도 정상화됩니다. 지금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가거나 군대를 먼저 다녀오고 대학에 갑니다. 학업이 중단되고 경력이 끊깁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서 4년을 연속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창업 환경도 좋아집니다. 지금은 20대 초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군대 가기 전에는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업계처럼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는 18개월이 여운과 같습니다. 통일 후에는 이런 제약이 없어집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남성들이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여성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후 국방비가 절감되면 그 돈을 육아 지원, 보육시설 확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경력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국방비 부담입니다. 청년들이 군대 가느라 결혼이 늦어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 꺼립니다. 통일 후 국방비가 줄어들면 그 돈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통일 후 경제가 성장하고 북한 지역에 새로운 대학들이 생기면 교육 기회가 확대됩니다. 경쟁이 완화되고 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늘어납니다. 국방비로 쓰던 돈의 일부를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등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통일 후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면 청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문화 창작 활동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거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젊은 예술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북한의 예술 인력까지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운동선수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야 면제됩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선수들이 군, 복무 걱정 없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이 가져올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40km입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수천 문의 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천몇 시간 안에 서울에 수십만 발의 포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들이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위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위험 속에 수도를 두지 않습니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입니다. 정부, 국회, 대법원, 주요 기업 본사, 금융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공격받으면 나라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것이 분단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온 나라가 긴장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통일은 바로 이 불안의 종식입니다. 더 이상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전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일 비용이 너무 크다고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통일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독일 통일을 봅시다. 서독은 통일 후 30년 동안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조 원 정도를 동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서독 국민들은 통일세라는 특별세를 냈습니다.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을 보세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입니다. 통일은 독일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초기 10에서 20년은 힘들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8천만 명의 단일 시장, 풍부한 자원,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망. 이것들이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는 투자 비용을 훨씬 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분단의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자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GDP의 3%를 국방비로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살 것입니까? 통일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땅,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미래.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체제가 너무 다릅니다. 경제 격차가 큽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도 했고, 베트남도 했고, 예멘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통일을 정말로 원하는가?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념의 승리도 아닙니다. 통일은 민족의 치유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만은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통일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8천만 명의 단일 민족 국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 10위권의 경제대국,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모두 갖춘 나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 국가, 이것이 통일 한국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판도가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IT 강국, 문화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우리 세대에도 가능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한반도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분단된 채로 전쟁의 불안 속에 사는 한반도입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통일되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한반도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국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